질문을 해봅시다. 몇 번? 몇 번? 280번? 280번 보시죠. 여기 있다. 네. 뒤에 잘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자, 봅시다. 두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는 5. 나 조건은 x-1분의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2f1은 7.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여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어쨌든 요걸 찾고 요걸 찾아서 A, B를 찾으래요. 됐죠? 문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써 있는 게 사실 거의 다예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뽑을 거냐 여러 가지 추측이 들어가겠죠. 그럼 가조건에서 한번 봅시다. 가조건에서 보면 분모가 x-1이 돼 있고 x는 1로 간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x-1이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요? 아, 영어가 매일 들었니? 아, 그렇구나. 자,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모, x가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f1 마이너스 g1은 0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fx랑 gx랑 다 뭐라 그랬어요? 다항함수라고 했지? 다항함수면 무조건 다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써도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식을 조금만 바꿔봐도 알겠지만 F1하고 누가 같냐면 G1하고 똑같아요. 요런 걸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쟤도 역시나 F1 플러스 G1 마이너스 2F1은 0이다. 근데 여기서 잘 건져보면 결국에는 얘랑 같은 말 하고 있어요. 별 의미가 없은 것 같아. 뭐 일단은 아는 대로 해봐야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래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얘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쟤를 갖고 찾으려고 봤는데 저 식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놓고 이렇게 바꿔서 좀 뭔가 다른 걸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바꾸기보다는 fx 마이너스 gx 자체를 놓고 볼게요. 여기에 1 넣으면 0 돼요. 맞습니까? 1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x-1에 hx라고 잠깐 둘게요. 잠깐만.
아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두자. 잠깐, 미안. 자, 원래는 방금처럼 두면 뭘 찾기 위한 거냐면 fx랑 gx를 각각 다 찾을 때 보통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얘는 뺐고 얘는 더했죠.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을 알면 얘네 둘이 합치면 2배의 fx가 나오고 빼면 gx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fx 따로 gx 따로를 완전히 다 구할 거면 방금처럼 식을 놓겠지만 지금 문제를 보니까 fx 따로 gx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f1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요 전체를 봤을 땐 f'1인 거고 얘를 보면 그냥 b 곱하기 g1인 거예요. 쟤네들만 알면 됩니다. 식 전체를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저렇게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한번 봅시다. 다시. 자, x가 1로 갈 때 요걸 좀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잘 보면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내가 f1을 한 번 더하고 뺄 건데 둘 중에 하나는 g1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fx 마이너스 gx에다가 f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랬을 때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g1에 마이너스 f1 요렇게 갖다 쓸 수 있다. 이해돼요? 둘이 같은 애니까. 그럼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f는 f끼리 g는 g끼리 요렇게 갖다 묶어서 따로 계산을 해보면 둘이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렇게 되고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g1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g'랜다. fg f'1 빼기 g'1 요 값이 5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랑 비슷하게 얘도 써야지. 공교롭게도 F1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럼 하나는 G1로 바꿉니다. 하나는 F1, 하나는 G1로 바꾸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1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눈썰미가 있다면 알겠지만 요렇게 묶어서 f'1 요렇게 묶어서 g'1인데 부호가 반대죠. 위에 거랑.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f'1 더하기 g'1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둘이 더 해보자. 그럼 f'1은 얼마란 얘기예요? f'1은 6 나오죠. 얘가 6이야. 다음 g'1은 G'1은 1 됐습니까? 아 일단은 F'이라고 G'1은 얼마인지 알았어. 그죠? F'이라고 G'1은 얼마인지 알았는데 문제는 요 A예요. A하고 G1, F1 얘네가 문제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볼 거예요. 저걸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그쵸? 자, 어쨌든 얘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얘를 보지.
얘도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F1-A가 0이 되면서 A 값은 F1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B 곱하기 G1.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F1하고 G1하고 어떻대요? 같아요. 그럼 요 G1이 F1임과 동시에 뭐래? A래. 그럼 우변이 지금 뭔 거예요? 우변이 AB죠. 좌변은 뭐예요? F'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F'1이야. 얼마였어? 6이래요. 얘가 6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마 이게 안 풀렸으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지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따로따로는 나올라나? 선생님 봤을 땐 안 나옵니다. 둘이 같다라는 증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렇게 찾아봐야죠. 다음. 아, 교육청 기출이구나. 어쩐지 되게 모의고사 같다 하셔요.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 느낌의 차이인데 유형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유형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종합적인 유형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모의고사에 가까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 뭐 하나만 딱 가지고 푸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식을 바꾸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다음. 295번. 몇 페이지야? 68페이지입니다. 295번. 자,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점 1,f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pq 길이가 6일 때 양수 a의 값은 있어요. 혹시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서 아닌가? 일단 보기도 숫자가 이상하긴 한데 1,f1이래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a를 찾으래 역으로 가잖아. 그럼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주어진 조건대로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사실 제일 먼저 고민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f1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조금 바꿔보자. 식이라기보다는 계산 결과예요. f1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a 플러스 1에서의 뭘 찾아야 돼? 일단 접선을 찾아봐야죠. 접선을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건 f'1이라는 기울기를 먼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여기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와? 1이 나와. f'1은 1이야. 아, 기울기 1이고 요점을 지난답니다. 그래서 y는 x-1 곱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1 요거 이해돼요? 앞에 기울기 곱한 겁니다. 자, 이러한 직선이 이제 나왔어. 오케이. 찾을 건 다 찾았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저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절편이라고 하죠. x 절편, y 절편을 찾으랍니다. x 절편은 누가 0일 때야? y가 0일 때야. 여기다 0을 대입해요. 그리고 찾습니다.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 0이 나오겠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 그 다음 Q를 찾아요. 자, 이번에는 x가 0일 때 y 값은 a야. 이렇게 되겠죠. 네. 0, a.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랍니다. a제곱. 이 a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6 나온대요. 그럼 a제곱은 36에 2로 나누면 18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메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랜다. 3루트 2가 되는 거고, 뭐라 그랬냐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루트 2 이렇게 나와야지. 됐어요? 다음 별다른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질문이 없으면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배우고 선생님하고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전혀 안 나요? 그럼 잠깐 개념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진행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접선이라는 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래프상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접선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죠? 맞아요. 2번이 접선입니다. 그쵸? 자, 그럼 가만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교점 몇 개야? 2번. 한 개죠. 3번은 교점 몇 개야? 2개. 그럼 교점의 차이인가? 얘 교점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얘도 접선인가? 아니야. 그럼 뭘까요? 자, 이걸 그림을 안 보고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할래요? 애매하지?
대학 가면 배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접선이라고 하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3차식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뚫고 지나가는 건 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차에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점.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교점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갔을 때랑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보면 직선이 항상 더 위에 있죠. 직선이 위에 있던 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접선이라고 불러요. 내 말 이해돼요? 이거에 약간 왼쪽을 보더라도 직선이 더 위에 있고 이거에 약간 오른쪽을 보더라도 직선이 더 위에 있어. 그럼 얘는 접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접선이라는 건 저렇게 접하는 애를 뜻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기는 애랑 접해. 그럼 얘도 접선인가? 접한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걸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단순해요. 생각보다. 수학에서 말하는 접선은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자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겁니다. 맞아요?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결국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딱 되려면 하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많아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가 요거야 라고 하면 그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는 요거고 무조건 요 점을 지나야 돼. 이거 말고 또 다른 직선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럼 쟤도 마찬가지야. 점을 알아야 되고 한 점 뭐냐면 지나는 한 점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명색의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그 한 점을 뭘로 잡아야 되냐? 한 점은 우리가 접하는 점이라고 해서 접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말 그대로 이 점에서의 기울기, 바꿔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로 쓰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미분 계수. 요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 바꿔 말해서 미분계수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건 문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다른 증거를 갖고 찾아야 돼.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명 선생님하고 이명원 선생님, 뭐가 이상하다 했다. 이명원 선생님하고 여기 부분까지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하고는 이제 오늘 할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할 줄 알아야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접점을 t, ft라고 가정을 했다. 자,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y는 x세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1,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는 숫자로 주어지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접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럼 접점을 몰라.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문자로 갖다 쓰는 거예요. 됐죠?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는 x는 t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이걸 갖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t 플러스 ft,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입니다. 됐습니까? 아, 요렇게 생겼구나. 얘만 잘 기억해도 문제 중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됐지?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접점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진 대로 일단 식을 저렇게 세워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갖다 숫자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어졌으면 t, ft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식을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고 나서 대입할 수 있는 건 다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긋는 것도 했었죠. 그건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롤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롤의 정리. 롤. 롤은 사람 이름이에요. 놀랍게도 게임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네, 롤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좀 했어요. 어떤 정리를 했냐? 자, 요 정의를 선생님이 한번 쭉 써줄 건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다 라고 하면 F'C는 0이 되는 C가 이거인 구간 A에서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흰색, 보라색을 합쳐서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거? 오, 그래요?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볼래? 어떤 건지? 이해했으면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시작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동일해요. 높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야. 조금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곡선 내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직선이란 소리예요. 됐니? 그런 다음에 FA와 FB 높이가 같다라는 거야. 요 둘의 Y좌표가 동일하다 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미분계수죠?
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액을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이 X축에 평행하죠. 그러면 대략 여기 어디쯤에서 X축에 평행한 접선이 만들어지겠다.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몇 개야? 여기 두 개가 나오겠네요. 이런 점을 C라고 부르자. 근데 이게 어디 있어야 된다고? A에서부터 B 사이에 구간 요거 안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 한들 모든 점이 C가 되겠죠.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동일한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든 다 만들어져 라는 소리예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됐습니까? 롤의 정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어렵게 내면 여러분 못 풉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냥 구간이 주어지면 주어지는구나. 그 구간 사이에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주면 돼요. 구간이 예를 들어서 1에서 3까지라 그랬는데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았더니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럼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그렇게밖에 문제 낼 게 없습니다, 얘는. 자, 이게 롤의 정리야. 그러면 이거에 확장판이 있어요. 확장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거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또 하나 미분이 가능할 때 공교롭게도 얘는 이런 조건이 안 들어갑니다. 요게 안 들어가.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얘는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꼴 F'C 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거 뭐예요? B-A분의 FB-FA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앞에서? 기울기. 무슨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죠?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아진대요. 그럼 그림상 봤을 때 자, fx, a, b가 다릅니다. 그죠? a, b가 서로 다른 점을 가져. 그럼 둘이 평균 변화를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 안에 들어있냐 하는 거야. 들어있어요. 어디가 될진 모르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줬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점 C는 적어도 몇 개가 나올까요? 6개 나오는 거 알겠어요?
A에서부터 B까지 연결된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별거 없죠? 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조금 활용을 해서 찾거나 아니면 이제 평균 변화율과 로레 정리 들어간 내용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313번이에요. 대표 유형 6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2,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만 일단 시작을 해보자. x에 2 넣어보세요. 0 나옵니까? 안 나오죠? 8 나와요, 8. 그럼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접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만들어요. 만들어야 돼.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지.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t,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애야. 됐죠? 자,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만듭니다.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식을 넣고 계산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y는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적당한 걸 찾아야 돼. 2,0도 저 접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에 각각 2하고 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y좌표는 0이 나오고 y좌표는 0이 나오고 x좌표는 2가 되는 요걸 만족하는 t가 접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t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t에 관한 3차식이야. 그럼 실근이 최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접점으로 활용 가능한 점이 3군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 얘가 지금 접선의 개수, 만들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실수 t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실근 t가 몇 개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접점의 개수라는 건 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온다라고 치면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고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찾아보자. 자, 전개한다.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2창 6 없어. 플러스 6t 제곱 1차항 t 마이너스 t 없어.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 됐어요?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거 없지? 네. 됐습니까? 얘가 0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t-3 이렇게 되나?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예요. 그냥 두 점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선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316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점 B에서 이 곡선과 만난다. 곡선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3차식 대충 이렇게 그려요. 요거 알고 있어요? 3차식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또 다른 점에서 만난대요. 걔를 B라고 한대. 그래서 요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접선의 Y절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고 식으로 보자. 저거 위의 점 1,-2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자, y 프라임 요거 미분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x에다가 1 대입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1을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요렇게 xy 갖다 놓고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 직선이야. b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b를 찾으려면 얘랑 같다고 놓고 또 찾아야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좌변으로 다 이항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네. 자, 여기는 3x 플러스 2는 0. 자, 얘는 보나 마나 1로 조립제법이 두 번이 무조건 돼야 돼요. 접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접선이라서. 알겠죠? 쟤는 1에서 무조건 미분이 두 번이 돼야 돼요.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 게 나으려나? 일로 두 번 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자,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x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또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1 나와요. 이게 B점의 좌표예요. 자, 그러면 접하는 게 왜 제곱인수를 갖냐? 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헷갈릴 게 많아서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기억해 보세요. fx라는 애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잖아. 됐어요? 요걸 인수로 가지면 얘는 x는 2에서 x축과 접한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풀기가 편할 겁니다. 마찬가지 어떤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접해요. 요 점이 알파고 요 점이 베타야. 그럼 얘 지금 3차식이잖아. 3차식이라고 하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가져요. 자, 지금 당장의 얘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기본 이 형태야 라고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뭘 배우냐면 극대극소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요 단원이 끝나면 뒤에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선은 그냥 요렇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 직선하고 접하는 거지. 얘는 X축하고 접하는 거라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접하는 거예요. 얘는 이 직선하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접점이잖아. 그럼 X-1의 제곱을 인수로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 뭐 어찌됐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1로 조립제법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1이 아니라 다른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A가 아닌 다른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울기를 좀 봅니다. 저 미분해 놓은 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그러면 4, 3, 12, 8 나오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그 다음에 X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17 하고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알아두면 추후에 나중에도 편하고 사실상 나중엔 그냥 써요. 얘가 접하니까 제곱을 갖겠네 하고 이렇게 쓰게 돼요. 네, 자 이제 5초 남은 관계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이권에 있는 유형편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아무래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진도도 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숙제로만 일단 좀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2교시에 유형편도 그 2권도 질문을 받을 거니까 숙제해서 가지고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319번 보도록 하죠. 혹시 이거 문제집도 풀기가 조금 나는 버겁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으면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시죠. 자, 요거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최소래요. 그럼 기울기를 찾아봐야 뭘 최소든 최대든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미분계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4가 아니라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을 찾으러 온 거잖아.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뭐야? 꼭지점. 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자, 요거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최소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보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어이구,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일 때죠. 미안. 네,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요? 네, 1,0에서 만드는 접선이 기울기가 최소가 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나옵니다. 됐죠? 다음 봅시다. 아침에 오면 힘들죠? 밥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 올라오고 졸려요. 나도 졸려. 힘들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될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돼요. 그건 못하겠어?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혈류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애들이 배로 갑니다. 복부로 가요. 그러면 뇌에 있던 피까지 좀 쏠려서 가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졸음이 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밥을 조금 적게 먹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500g 기준 매 쉬는 시간마다 500g을 다 비워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몇 리터를 먹게 되냐면 구교신이 너네가 시간당 500ml만 먹는다고 치더라도 여기 8시에 오죠. 7시 50분까지지. 그리고 9시 50분에 가죠. 13시간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6.5리터 정도를 먹게 돼요. 화장실은 처음에 1, 2교시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한데 3교시부터는 화장실을 안 가고선 못 빼깁니다.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쉬는 시간에. 가서 물도 이제 빼고 다시 보충을 해. 그러면 혈류량이 많아져요. 아무래도 수분을 섭취를 하면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일정 부분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 혈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로한 게 조금 덜 해요. 그래서 단점이 그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선생님도 예전에 24살 때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기숙학원에 아침 6시 한 10분, 15분 되면 깨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상송이 나와요. 기상 노래가. 그럼 일제히 다 일어나서 친구 대충 정리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체조를 해요. 헛들 체조를 하고 각자 숙소 돌아와서 이제 씻을 사람들 다 씻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자리에 착석하는 게 7시 반이에요. 착석을 하고 7시 반이 되면 이제 영교실을 시작하고 올 때부터 또 이제 수업이야.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피로가 안 풀려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랬다가 이제 선생님이 외출 줄어서 잠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면 누구였지? 누구랑 술 마시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 24살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처럼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외출 주라서 3주에 한 번 1박 2일로 나갔다 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물을 한번 들이다 먹어봐라. 그럼 좀 덜 피곤하다. 그때부터 가서 선생님 그 머그잔이 있어요. 이런 보온컵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온이긴 한데 요즘 같은 이런 텀블러가 안 나올 때라 그냥 머그잔인데 머그잔에다가 그게 500ml짜리라 가득 채워요. 쉬는 시간이 끝나. 그럼 일단 다 마셔. 다 마시고 채워놓고 밖에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이제 그땐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러 가. 갔다 담배 피고 와. 이게 계속 매 쉬는 시간마다 반복이었어요. 물을 다 마시고 채워놓고 담배 피러 갔다 오고. 또 끝났다. 그럼 중간에 목마르면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목에 마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 치면 무슨 기계 마냥 그냥 일단 들이켜요, 그냥. 그랬더니 확실히 피로가 덜 합니다. 피로가 안 쌓여요, 잘.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이 좀 잘 되니까 막 공부를 하잖아. 잘 때도 안 피곤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잘 때까지 물을 마시진 않거든. 그러면 잘 때가 돼서 딱 누우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냥 자요. 그냥 잠에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3월 달에 들어갔어요. 3월 초에. 그래서 수능까지 보고 나왔어요. 11월 중순. 대략 8개월 정도 되죠.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면 대략 한 8.5 정도 돼요. 8개월하고 반 정도. 선생님이 지금은 더 쪘어요. 지금은 한 100kg가 되는데 이때 선생님 들어갈 때 몸무게가 88kg였나 그랬어요. 나올 때 72kg가 돼서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살을 빼거나 밥을 적게 먹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3주에 한 번 외출을 하고 들어갈 때 보통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간식을 많이 사와요. 간식을 사오는데 초콜릿이나 아니면 젤리 같은 걸 많이 사는데 선생님은 젤리보단 초콜릿을 좋아했기 때문에 초콜릿을 한 20만 원어치 삽니다. 지금보다 물가가 쌌어요. 이때면 16년 전이야. 지금 2만 원짜리가 그때 당시 한 15,000원, 16,000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따지면 거의 한 30만 원어치 될 거예요. 그걸 사요. 종류별로 막 삽니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사서 아직도 기억나. 이 위에가 다 사물함이야. 거기는. 이동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 위에가 사물함이고 그 밑에 다 이제 박스들이 놓여 있어. 각자 간식 박스가 다 있는 거야. 테두리로 둘러서. 어마어마해요. 그럼 거기다가 막 갖다 쏟아 놓으면 3주가 돼야 또 나가잖아. 근데 한 2주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주가 오기 전에 다 먹어요. 남은 기간은 옆에 다른 애들 거를 좀 뺏어 먹어요. 그렇게 간식하고 초콜릿을 먹어도 안 쪄요. 그런 생활을 하면. 규칙적으로 먹고 먹은 만큼 쓰잖아. 원래 두뇌 활동이 에너지 소비는 가장 커요. 정말 가장 크기 때문에 두뇌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서 한 16kg가 빠져갖고 나왔어.
이거 다시 돌아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렸더라? 한 달 반 정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다시 이제 찌긴 하는데 뭐 내가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꾸준히 뭔가 유지를 할 만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찔 거라고 생각은 했지. 근데 의도치 않게 그냥 빠진 거라. 네. 어쨌든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도 살은 빠져요. 부모님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다 생긴다. 100%는 아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살이 빠지거든. 그래서 왜 살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긁은 복권이다. 그죠? 근데 누가 글을 올렸는데, 살을 뺐는데 다시 안 긁은 척 해도 되냐고. 살을 뺐는데 별론가 봐요. 본인이 봐도. 네. 물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봅시다. 자, 힘들 내시고 혈당 스파이크를 이겨내야 네. 우리 앞날에 빛이 생길 겁니다. 아, 요거 들었죠? 이번 주 목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수요일 날 저녁 먹고 나서 한 타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알겠지만 저 시간에는 질문 받습니다. 선생님 매번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엔 질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숙제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질문 처리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질문 받는 거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냥 질문하세요. 간단한 거여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개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만 이해가 안 되나라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써서 알려주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322번. y는 블라블라 3차식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일정한 점을 지날 때 고1 때 했던 건데 고1 때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되면 이때 이 문자에 대해서 묶어냅니다. A라는 문자로 싹 묶어요. 그래서 자 A에다가 저 앞에 보면 X제곱이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플러스 4도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죠? 얘를 잘 보니까 x-2의 제곱이야. x가 2가 되는 순간 a 값은 관계가 없어집니다.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2, 뭐식이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2가 들어갔으면 a가 들어간 애들은 다 0이 돼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A는 없다 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2를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럼 8-6이 나와요. 맞습니까? A는 다 지워내고 8-6이 나와서 얘도 2,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블라블라래. 여기에서 접선을 찾는 거구나. 그럼 뭘도 찾아야 돼? 미분계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 플러스 3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요. 2 대입하면 12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a가 없어지고 9가 나오네요. 얘가 기울기가 됐구나. 그래서 y는 9 곱하기 x-2에 더하기 2 해서 9x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m값, n값 나왔죠?
다음. 그리고 아마 최연래 선생님이라고 저희 옆반 수업하시는 선생님 있어요. 다른 반. 그 선생님이 이제 풀이 영상을 올리실 겁니다. 풀이 영상. 주간평가 한 거에 대한 풀이 영상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다음 문제. 곡선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1,4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둘이 접하는데 그럼 얘도 접선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기억납니까? 접하긴 합니다. 그러나 얘는 접선이 아니에요. 왜? 직선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접선의 기울기란다. 이 점에서의 접선을 보면 요걸 기준으로 그리나 이걸 기준으로 그리나 어차피 둘이 동일한 접선을 갖게 되죠. 제 말이 이거예요. 접하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둘이 일치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이용해서 푸냐면 첫 번째, 자 얘를 fx라고 하고 여기를 gx라고 편의상 좀 써볼게요. 여기를 t, ft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첫 번째 ft하고 gt가 같다를 이용합니다. 됐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계수 f't하고 g't가 똑같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갖고 찾아요. 됐죠? 자, 여기서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1,4래요. 얘도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나올 거고 여기도 x에다 1 집어넣으면 4가 돼서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니까 3 더하기 a는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야. a라는 숫자는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b, c를 찾을 거예요. b 플러스 c는 3이야. 자, 이제 미분합니다. 쟤를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여기는 그 옆에 있는 gx는 2x 플러스 b. 자,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지. 여기다 1 대입하면 7이 나오고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b가 나와서 b는 5, c는 얘가 5니까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얘가 1이고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2.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나오네요. 됐죠? 다음 330번 그림과 같이 중심 C가 0,3인 원 C가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원 C의 넓이 구해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반지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R. 됐습니까? 자, 요 점의 좌표, 접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T,
2분의 1 t제곱이라고 둡니다. 여기에서 이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찾냐? 첫 번째, 기울기를 이용한 게 있고요.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어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여기 C에서부터 접점까지와 접선의 방정식과 둘의 차이는 수직이에요. 둘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뭘 찾냐? 요거의 기울기부터 찾아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도 찾을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걔가 한 점 어디를 지나? 0,3을 지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니까 내가 접점은 t,2분의 1 t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그냥 t가 나와요. 미분에서 t 넣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t가 나와. 그러면 요 수직인의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네, 곱해서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기억나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한 점 t, 2분의 1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됐습니까?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아까 0,3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y 대신에 3 대입하고 우변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서 자, 얘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넘어가서 양변 2배를 해주면 t의 제곱은 4가 나올 거고 따라서 t는 2다. 마이너스 2는 왜 안 썼어요? 그림상 선생님이 지금 1,4분면에 찍었죠? 그래서 양수만 한 거예요. 마이너스 2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겠지. 그죠? 대칭이니까. 됐죠? 어쨌든 t 값이 2야. 그래서 2,2 그 다음 0,3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반지름을 찾아보면 r제곱을 바로 찾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 나와요. 그래서 A는 5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넓이가 5파이라서. 됐죠? 좋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 유형 12번인가 맞나요? 네, 유형 12번인가 12번 맞니? 12번이에요.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과라고 했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저거의 도함수를 하나 먼저 뽑아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1,3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고 한 점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아, 직선이 요거야. 이해됐어요? 이 직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6이네요. 이딴 식으로 생겼겠다. 그죠? 얘가 6이야. 여기 얼마예요? 2를 넣어야 0 되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보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다. 넓이는 6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최대값은 했어요. 자, 봐봐.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죠? 평행한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볼 겁니다. 평행한 직선. 자, 요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맞습니까? 둘이 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하고는 교점이 필요합니다. 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거리를 재는 거니까 내가 이 점에서부터 거리를 재고 싶으면 이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하고의 거리를 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얘랑 교점이 없는 애야 거리를 구해봐야 의미가 없죠. 곡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니까. 그럼 가장 가까워진 애는 언제냐? 접할 때겠죠. 이해됩니까? 기울기는 요것과 동일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원은 중심에서부터 거리까지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나왔어요. 요거는 평행한 직선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얘가 둘이 평행하구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뭔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미분해 봅니다. 쟤를 미분하니까 y'은 2x. 2x인데 얘가 2가 되려면 x는 1이야. 그러면 1, 저기 y는 x제곱 플러스 3에다 대입하면 1,4에서부터 직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억나요? 보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1 대입 절대값에 4 대입 마이너스 2 요렇게 돼요. 루트 5분의 얼마? 4 나오겠네요. 그래서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네, 342번. 함수에 대하여 0,3에서 나왔다. 롤롤롤롤롤. 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굳이 궁금하면 x에다 0 대입해보고 x에다 3 대입해보세요. 둘이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죠? 0을 대입해도 2 나오고 3 대입해도 2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0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는 0 또는 2가 나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누가 안 될까?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구간 말고 뒤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 보라색 내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구간 A에서 B 사이에 라는 말을 썼어요. 사이에. 그때 잘 보면 얘는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이라는 건 A보다 크고 X가 B보다는 작은 저 구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이 불가하고 남아있는 2만 만족하더라. 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는 뭐겠어요? 롤의 정리 방금 했지? 네. 다음 문제는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면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평균값의 정리는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값을 찾아야 돼요.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래. 그러면 3 마이너스 1분의 얘가 fx니까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야 돼요. f3은 9, 2, 18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4 1 나와요. 맞니? 계산해보자. 분모는 4가 되고 마이너스 11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럼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3 되는 애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미분합니다.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3이래. x는 1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1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대략 4, 5분 정도 남았는데, 한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라 수능 녹인 변별력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에이. 이거 한번 보자.
367번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3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f'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1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든 생겼겠지. 잘 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어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매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치? 기울기가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기울기와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요 기울기, 그죠? 요 사이의 기울기만 존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미분계수 말고 또 하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지? 순간 변화율이란 말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뜻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최대치가 4란 얘기지. 아무리 많이 변해봐야 1 옮겼을 때 4 변하는 게 한계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가장 많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기울기가 4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순간 변화율이든 평균 변화율이든 다 4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x가 3만큼 변하면 y는 얼만큼 변해야 돼요? 1마다 4씩 변해야 최대치잖아. x가 3 변했으니까 y는 12가 변해야죠. 이해돼요? 최대값 15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는 반대쪽이 되겠지. 마이너스 4를 유지를 해. 그 말은 x가 3만큼 변하면 y값은 마이너스 12만큼 변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요 얘기. 둘이 더하면 6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5분이 아니라 15분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근데 봐서 알겠지만 그냥 식만 놓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식만 가지고는 풀기가 힘들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더 내용을 알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수능 기출?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보자. 374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 먼저 최고차항 계수를 줬고요. 2차다라는 걸 줬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절대값은 4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 축이 직선 x는 1일 때 실수 a의 값의 최대값은 했어요. 자, 요거 이해돼요? 이것도 역시나 식으로만 풀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안 돼요. 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프가 항상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프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고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고를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절대값 들어간 애부터 한번 잠깐 보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fx가 2차 함수예요. 그걸 미분을 해놨습니다. 저걸 미분하면 쟤는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 미분했으니까 몇 차식 되겠어? 1차식이 되겠죠? 그럼 1차식이란 얘기예요. 1차식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생긴 1차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절대값이라는 건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맞지?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접어 올린 그래프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우변 얘는 4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애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겨야 절대값 씌운 애보다 얘가 더 크죠.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얘기야. 가운데가 일치하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대칭축 직선 x는 1이다. 뭔 소리야? 꼭지점이 x좌표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y좌표는 몰라요. 잘 봐. 그럼 fx가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생겼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미분을 해봐요. 미분하면 2a의 x-1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x가 얼마일 때 0이 돼요? 1일 때 0이 되죠. 그치? 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1이에요. 이제 A를 잘 살펴보면 요렇게 움직이죠. 다시 A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해보자. A가 커진다는 게 요 기울기가 바짝 올라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너무 올라와서 요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1,0이라는 점에서 뭘 그어봐야 돼? 1,0이라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럼 얘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하나가 그어지겠죠. 걔보다도 누워야 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자 1,0에서 저 곡선에다가 접선을 하나 긋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겠네요. 두 개를 그어요.
자, 접점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t, 4t 제곱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접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의 기울기를 보니까 8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는 8t에 x-t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얘가 1,0을 지난다 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 나와야 돼. 전개합니다. 0은 마이너스 8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5 됐니? 양면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인수분해를 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이고 5, 1에 2, 2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5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를 보면 어디 갔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요. 얘가 기울기니까 t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6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t값이 2분의 5일 때 기울기는 20이 나와요. 됐니? 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1,0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접점을 t, ft라고 놓고 t, ft라고 놓고 그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걔가 어디를 지나야 돼? 1,0을 지나야 돼. 그래서 t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t값은 뭐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돼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아유, 씨. 왜 계산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봐. 이쪽에 있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이쪽에서 접하는 애는 기울기가 20이란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버리면 뚫고 지나가겠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 따라서 기울기가 이쪽도 4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만 가능하다. 기울기니까. 아이고, 미안. 2A야.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게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면 얘를 접어 올리면 이쪽 걸 접든 이쪽 걸 접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가 돼야 된다. 문제 이해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C단계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2권까지 질문 받을 거니까 숙제 좀 열심히 잘 해오세요. 알았지?